우리 교재 26쪽에 무리수와 실수라는 제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수의 체계를 조금 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수 체계보다 조금 더 넓은 수 체계를 배울 거예요. 일단 7월 22일 분필한 거 떨어졌어. 저거 난리야. 아직 우리는 1단원입니다. 이제 우리 무리수와 실수라는 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우리 배웠던 수가 뭐가 있는지 볼게요. 이거는 안 써도 돼요. 기존에 배웠던 거 무슨 수가 있었는지만 그냥 간단하게 할 거고 다시 정리할 거예요. 우리는 유리수라는 것을 먼저 배웠었어요. 이 유리수는 그동안 우리가 이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배우기 전에 썼던 그 모든 수들을 의미하고 딱 하나 유리수가 아닌 거 배우긴 했었거든요. 바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할 때 그 원주율 혹시 기억나시나요? 3.1415 이거? 얘만 유리수가 아니었었어요. 그걸 제외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다 유리수라고 하고요. 이 유리수가 구분이 됐었는데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구분됐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정수를 또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이런 식으로 분류해가는 게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유리수가 아닌 더 넓은 범위의 수를 구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리수고요. 이 유리수와 무리수보다 더 넓은 범위의 수가 배워질 거예요. 그게 바로 실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참고로 유리수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하나 정도만 그냥 정리할게요. 참고사항으로. 너희 유리수가 무슨 수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리수? 우리가 배웠던 수 이게 아니라 정확한 뜻이 있어요. 유리수는. 혹시 순환소수 배울 때 유리수 무슨 뜻으로 배웠는지 기억나는 사람? 순환소수 한참 전이라도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이 기억나요? 안 나요? 네. 유리수는 선생님이 이제 뜻을 써줄 건데 얘기해주고, 이 유리수가요 외국에서 번역이 잘못돼서 들어왔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뭐 이제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학문을 공부했겠지만 일단 외국에서 들여온 것들이 많잖아. 수학이라는 건 이제 그 전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발달한 그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번역을 잘못해서 들어왔는데, 일단 너네 비 배웠어 안 배웠어? 비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예를 들어 1대 2라는 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수를 비교하는데 이게 초등학생 때 개념이에요.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것을 비라고 해요. 이 비를 이제 값으로 나타낸 게 이제 비의 값 또는 이제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율을 쓸 때 보시면 분수 또는 소수로 작성을 한단 말이야. 뒤에 있는 이 기준이 되는 양을 분모에, 비교하는 양을 분자에 이렇게 써놓는데, 이 생김새를 보시면 이게 무슨 수냐면 분수처럼 생기지 않았니? 이 비율? 그래서 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원래 이제 비를 갖는 수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유비수, 있을 유자에 비가 있는 수다라고 해서 이제 유비수인데, 이 유비수가 잘못 번역돼서 유리수라고 이제 들어왔고 우리가 계속해서 유리수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유리수는 비를 갖는 수라는 거고, 비를 갖는 수, 즉 이것과 같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이 뜻 너무너무 중요해요. 유리수는 비를 갖는 수다. 이 비는 분수꼴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 2분의 1은 당연히 분수꼴이니까 유리수라고 생각하겠는데 이거 유리수인지 아닌지 생각해봐. 3 유리수일까요? 아닐까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거든요. 1분의 3 되죠? 그리고 2분의 6도 3 되지 않아? 약분하면? 그리고 3분의 9 이것도 3이 되죠?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예요. 0은요? 0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너희 계산기 꺼내서 나중에 한번 뭐 나누기 0 해보세요. 0으로 나눌 수 없다고 나와요. 선생님 거 이제 폰이 여기 밖에 꺼내져 있으니까 잠깐 해볼게. 선생님 계산기 켰어요. 숫자 아무거나 불러보세요. 500 썼어요? 나누기 0을 하잖아? 뭐라고 떴어요? 정의 되지 않음 이렇게 떴어요. 무슨 뜻이냐면 0으로 나눌 수는 없다는 거야. 나눌 때는 항상 이제 나눈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0명에게 귀신에게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몫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이거는 0분의 형태가 아니라 분모가 0이 아니라 분자가 0이 되면 0이에요. 1분의 0 이거 0이에요. 2분의 0 이것도 0이에요. 3분의 0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가 됩니다. 그럼 이런 애들이 다 유리수고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는 바로 무리수라고 할 거예요. 이 참고로 유리수에 대한 중요한 뜻 하나 했고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리수예요. 무리수.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무리수의 세 가지 뜻을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세 가지 뜻. 첫 번째, 유리수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었다면 이 무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어요. 즉, 유리수가 아닌 수. 이렇게 무리수를 나타냅니다. 유리수가 아니야. 그럼 다 무리수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곱을 했을 때 이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느냐? 루트 없이 쓸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없는 수. 그러면 얘들아 이거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있잖아.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루트 25 5랑 똑같았었어요. 루트 25 5랑 같았지. 이 5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루트 26은 얘들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루트 26 없죠? 이런 것들은 이제 무리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리수도 3개 말해줬죠 선생님이? 이제 세 번째 뜻은요, 너희 순환소수 배울 때 했었어요.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구분됐었던 거 기억나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바로 무리수가 됩니다. 이것을 바로 무리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건 없는 거야. 유리수면서 무리수가 되는 수는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야.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이렇게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무리수의 분류를 볼게요. 무리수보다 더 넓은 범위의 영역이 있어요. 유리수랑 무리수를 싹 다 합친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실수라고 하는데, 그 실수가 바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해서 나타낸 수를 의미해요. 그럼 이 실수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
유리수와 무리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두 개로만 분류할 수 있어요. 일단 무리수의 예시를 좀 간단하게 무리수 옆에다가 적어볼 건데요. 너희가 알고 있는 무리수들 선생님이 대충 몇 개 적어볼게. 일단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없으니까 이런 거 루트 2 무리수겠죠.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못 나타내니까 이런 것도 무리수가 되고, 또 어떤 예시가 있냐면 너희 원주율 아세요? 파이? 원주율이 대충 어느 정도 돼? 3.14159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계속 끝없이 이어지고 있지. 지금까지도 저 소수점 아래자리를 계산하고 있다고 해요, 컴퓨터가. 아직까지도 이제 규칙을 파악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나눠지고 있어요. 저 원주율 파이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무리수가 됩니다. 선생님 파이라고 그냥 썼어. 이런 애들이 있다. 선생님이 유리수 분리 아직 덜 했거든? 유리수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거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유리수는 뭐로 분류할 수 있냐면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분류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좀 줄여서 썼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 다음 정수 다음 분류하는 거는 혹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분류하는지? 고은이 기억나니? 어떻게 분류해요? 정수 다음에는? 양의 정수, 자연수죠. 그리고 0, 그리고 음의 정수. 이거는 안 쓸게요. 우리 예전에 1학년 때 했던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분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를 통틀어서 이제 실수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너희 지금 입장에서는 실수가 제일 큰 영역이야.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실수 말고 다른 수를 이제 창조해내요. 인위적으로. 허수라고 해요. 그래서 더 넓은 범위인, 안 써도 돼? 복소수라는 이런 수의 체계가 생성이 됩니다. 이 실수의 이 실은 실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 리얼이야, 리얼. 근데 이 허수는 가짜. 너네 허 하면은 허구에 이런 거 허 들어본 적 있어? 가짜인 거. 그래서 이렇게 허수는 이제 가상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그러면 이런 실수와 허수를 합쳐놓은 어떤 수체계를 배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너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다고는 하지만 학원을 쭉 다니게 되면 아마 중학교 3학년 때는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류가 있는데, 이제 무리수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찾는 그런 연습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리수인가 아닌가 이런 걸 찾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하고, 선생님 찾는 연습하는 거 한번 해볼게. 얘들아 28쪽에요. 28쪽 교재 봐봐요. 28쪽에 5번 보이세요? 5번. 5번 한번 봅시다. 아래 네모안의 수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르기야. 자, 네모안에 뭔지 좀 생각해 볼래? 소수를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로 분류해요. 이 무한소수는 순환소수. 소수점 아래 계속 같은 숫자 배열이 반복되는 거랑,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네모안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게 뭐라고 했냐면 무리수라고 했어요. 무리수. 그럼 여기 보기 중에서 무리수를 너희가 찾아보셔야 돼요. 자, 무리수 한번 찾아보세요.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없는 수 찾아보세요.
5번하고 4번을 옆에서 써야겠다. 자리가 없어서. 무리수 찾기지 결국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그게 바로 이제 무리수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선생님 아까 물 질러가지고 난리 났어요. 이제 무리수를 찾아야 되는 거고 무리수 한번 찾아봅시다. 얘들아 루트 64는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뭐랑 똑같아요? 무슨 수랑 똑같아요? 8이랑 같으니까 유리수죠. 그 다음 2번 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9분의 4 이것도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있죠. 분모는 3의 제곱이고 분자는 2의 제곱이니까 근호 밖으로 꺼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2로. 그 다음 3번에 루트 0.08이래. 그러니까 0.08이 제곱수예요. 이거 그러면 근호 밖으로 완벽하게 못 꺼내죠. 그래서 이거는 무리수가 되고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169라는 이 숫자 배열 선생님 써준 제곱수 중에 있는데 맞아요. 13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1.69라는 거는 1.3의 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유리수가 되고요. 자, 5번에 이거 순환소수 오랜만에 만났지. 이거는 중간고사 때 하고. 자, 한번 볼게요. 이거 순환소수 분수로 바꾸는 거 기억하세요? 분모는 순환마디,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순환마디 개수만큼 9를 써준다. 그리고 분자는 전체 수를 쓴 다음에 점 안 찍힌 부분을 빼준다. 요거였었어요. 그러면 루트 9분의 얼마니 분자? 30일인데 9는 꺼낼 수 있는데 30일 밖으로 못 꺼내지. 이거는 무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하고 5번이 바로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제곱근표라는 걸 볼게요. 이거 진짜 쉬워. 그러니까 너희 교재 보시면 이 베이직생 교재에 뒤로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표가 하나 있어요. 뒷부분에. 이런 식으로. 다 책에 달려있어. 3학년 1학기 책에는 다. 교과서에도 그렇고. 이 표가 달려있는 이유는 제곱근표라는 거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교과서, 교육과정에. 그래서 이제 이 읽는 방법을 할 건데요. 이거는 내 모든 수의 제곱근이 있는 건 아니야. 이 제곱근표에는 뭐만 있냐면 1부터 99.9까지의 수. 그러니까 얘들아 1.00부터 99.9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선생님이 1부터라고 썼는데 1.00이 가장 정확해.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수까지 표현이 된 건데 99.9까지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나타낸 수의 제곱근인데 양수인 것만, 양의 제곱근.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왜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뒤에 엄청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나름 반올림해서 나타낸 거예요. 이게 이제 제곱근 표예요. 이 제곱근 표 읽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이 예시도 같이 하고 선생님이랑 표 찾아서 읽어볼 거예요. 알겠죠? (1.00부터라고) 써줄 걸 그랬나? 방합시다. 괜찮아요. 이게 표가 지금 제곱근표 4까지 나와 있고 한번 읽는 거 좀 연습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 이거 찾고 싶어. 루트 10.7값. 이제 이거 찾기야. 어떻게 찾냐면 끝자리는 무조건 잘라요. 그니까 10.7이면은 10이 있고 소수점이 있고 7이 있지. 이 끝자리를 이렇게 잘라요.
보여요? 끝자리 자른 거. 이렇게 자른 다음에 얘랑 얘랑 만나는 데를 찾아서 읽으면 되거든. 이제 10과 7이 만나는 곳. 10과 정확히 말하면 그냥 7, 소수점 아래 7이긴 한데 7 만나는 곳. 이걸 찾아서 읽어주시면 돼요. 너희 제곱근표 뒤로 넘겨보세요. 10.7의 제곱근값 한번 찾아볼게. 뒤에 제곱근표로 넘어가 봐봐요. 이렇게 세로로 쭉 숫자가 쓰여있죠. 이게 99까지 쓰여있을 거거든요. 1부터. 보여요? 세로에 그 진한 색깔. 보이죠? 그럼 거기서 이제 10을 찾아. 10 어딘지 찾으세요. 10. 그 진한 갈색 있는 부분에 10 숫자 찾으세요. 찾았어요? 세로의 10 찾아야 돼. 세로의 10. 아니야. 뒤로 넘겨봐. 있죠? 세로의 10 찾았죠? 그리고 이제 가로에 7 찾으세요. 가로에 7. 그러면 10하고 7 만나는 곳 숫자 뭐라고 써있어요? 3.271 이렇게 써있지. 그러면 바로 그걸 읽어주면 루트 10.7의 양의 제곱근 값은 3.271이다.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를 읽을 때 끝자리를 자른 다음에 앞에 있는 수랑 끝자리에 있는 수가 만나는 곳을 찾으면 읽으면 된다는 거야. 이거 문제 하나 연습해 볼게요. 제곱근표 읽는 거. 앞에 제곱근표 읽는 거에 제곱근표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이걸로 한번 해볼 거거든요. 29쪽으로 와보세요. 29쪽에 보이니 얘들아? 29쪽? 29쪽에 11번 한번 봅시다. 11번. 루트 A를 했더니 2.884래. 그럼 이제 이 표에서 2.884가 누구와 누가 만나는지 찾아줘야 돼요. 누구와 누가 만나는지. 그렇게 찾는 거야. 그럼 A 값 나왔죠? 그렇게 찾는 거야. A가 그럼요. 그 다음 근호 안에 있는 거를 잘라서 근호 안에 있는 놈을 잘라서 이렇게 만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2.907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2.907 표에서? 8.4. 그렇지. 그럼 걔는 누구와 누가 만나냐면 8.4랑 뭐 누가 만나요? 5가 만나지. 이 하나 떨어져 있는 숫자가 무조건 제일 끝자리 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8.4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을 수 있겠니 이거? 오늘 읽을 수 있겠어 이거? 읽을 수 있겠어요? 지금 어때? 어딨냐면 여기 8.3이랑 여기 2가 이렇게 만나는 곳에 2.884 이렇게 있지. 그러면 이 2.884는 어떤 값이냐면 루트 얘가 앞자리가 되고 이 위에 있는 숫자가 무조건 끝자리가 된다고 해요. 가장 끝자리, 소수점 아래 끝자리. 그래서 이 개의 바로 2.88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A 값이죠. 8.3이라는 게 이제 A 값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찾아봐요. 2.907. 2.907은 가로에 있는 8.4랑 세로에 있는 5 얘네가 만나서 2.907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럼 이제 2.907이라는 값을 갖는 애는 누구냐면 루트 앞에 있는 숫자가 8.4고 맨 끝자리 수가 누구? 5가 되는 거야. 이게 2.907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끝자리 잘라서 이게 두 자리도 되고 뭐 한 자리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 자리도 될 수 있거든. 그냥 끝자리 하나만 잘라서 끝자리는 위쪽으로 보고 이 밑으로는 앞자리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된다고. 그럼 이들의 A 값이랑 이게 B 값이죠. A 값과 B 값을 뭐 해주면 돼요? 더하면 바로 이 11번의 정답이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이제 제곱근표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제곱근표 찾는 거? 12번 12번에 잠깐 볼까?
넓이가 4.67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네. 얘들아, 넓이가 정사각형에서 어떻게 구해지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 그냥 그림 쬐끄맣게 그릴게. 나 보여? 여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한 변의 길이가 x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그렇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넓이가 4.67이래요. 즉 x제곱이 4.67이 되는 그러한 이 x값을 구하라는 거고, 너네 이거 어디서 봤냐면요, 맨 처음에 제곱근 뜻 쓸 때 선생님이 써준 식 중에 있었어요. a의 제곱근 할 때. 그럼 이 x는 무슨 뜻이냐면 이 x는 4.67의 제곱근인데, 얘들아 x는 변의 길이니까 음수면 안 되지. 그래서 4.67의 양의 제곱근이 돼요. 즉, 이 x를 구하고 싶으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루트 4.67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 루트 4.67 한번 읽어봐봐. 뭐가 되는지. 2.1.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고온이 됐니? 그래서 이거 넓이가 주어지면 얘들아 한 변의 길이는 무조건 이 넓이의 제곱근이야. 양의 제곱근. 그거는 기억해야 돼. 그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11번, 12번 같이 푼 거 좀 정리해놓고 채점 미리 해놓으세요. 같이 푼 것들. 11번, 12번이요. 그래서 제곱근표 찾기는 앞자리 수와 끝에 자른 한 자리, 걔네가 만나는 곳을 찾아서 읽는다. 이게 제곱근표 읽기예요. (11번) (12번) 좀 잘 적어놓으시고 채점까지 그냥 해버립시다. 근데 지금 이 다음 페이지가 엄청 중요하면서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이걸 하기 위한 좀 빌드업을 할게요. 혹시 배웠나? 이 공식 배웠을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공식. 뭔지 한번 설명은 할게요.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 과정은 안 할게요. 왜냐면 그거는 2학년 2학기 때 나오거든요. 그냥 이게 무슨 정리인지, 무슨 공식인지 정도만 볼 거예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는 이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했다라고 이제 알려는 지는데, 저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학파에서 많이 발견을 한 공식이에요. 이제 썰에 의하면 저 피타고라스가 이제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그 목욕탕 파일을 보고 발견했다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썰은 다양해요. 저 사람 말고 딴 사람이 발견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주인공이 바로 직각삼각형이에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만든 공식이야. 그러면 이제 이 직각삼각형을 ABC라고 놓고요. 그리고 이 변의 길이를 또 이제 ABC라고 놔볼게요. 근데 아무렇게나 놔볼게요. 요 변의 길이를 A, 여기 변의 길이를 B, 그리고 이제 빗변이지 얘들아. 여기 있는 변을 빗변이라죠. 비스듬한 변. 이 비스듬한 변이 제일 긴 변이기도 하고요. 요 놈의 길이를 이렇게 C라고 놨어요. 이때 피타고라스 정리는 요거예요. 엄청 단순해요. 빗변의 길이를 제곱한 건 나머지 두 변 남았죠. 얘네 각각 제곱해서 더한 거랑 똑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이거 졸라 쉬워. 이거 얘기 끝이야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이거 구하려면 해보자. 여기가 길이가 3이고 여기가 4입니다. 자, 우리 이제 x 구할 거야. 뭐 하면 된다고? 얘 제곱을 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머지 두 변 제곱해서 더해요. 그럼 4의 제곱 얼마인데요? 16. 3의 제곱은?
9 다음에 뭐야? 20 잠깐만 덧셈 다시 해봐. 16 더하기 9 얼마야? 25지. 그러면 x라는 애 제곱하면 25니까 x 뭘까? 얘 음수면 안 되니까 그냥 5죠. 플러스 5.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거예요. 여기 문제에서. 이거 이용할 거라고. 그래서 요거는 꼭 적어 놓으세요. 증명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아마 너네 본 수업 시간에 앞 수업 시간에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왜 이 공식이 적용되는지는. 이거 무조건 필요해가지고 먼저 소개를 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면 오늘이 아니라 거의 이제 고등학생 때 수능 뭐 다 볼 때까지 내내 사용할 공식이에요. 세모값 제곱근표 3번으로 썼어요? 2번으로 썼어요? 혹시? 2번이었어요? 3번으로 할게요. 이제 이거 하나의 유형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설명하고 문제 풀고 하면 시간이 될 것 같아서요. 이거 하나만 할게요. 완전 중요하거든. 사실 중학교 3학년이면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해요. 근데 너희는 아직 2학년이니까 선생님이 그 정도까지 막 별표 치고 난리는 안 칠게요. 저런 게 있다 받아들이고 적어놓고 나중에 다시 배울 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리수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어요. 너네 기억해봐. 유리수 수직선은 어떻게 나타내는지 기억해보세요. 이거 그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 2분의 3을 이제 수직선 위에 나타내고 싶어. 2분의 3이라는 거는 1과 2분의 1 이거죠. 그래서 1이랑 2 사이에 딱 정가운데 이렇게 나타내면 바로 2분의 3 이렇게 되지 않았었나?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유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건 너무너무 쉬운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지금 뭐냐면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줘야 합니다. 수직선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예쁘게 올려놓은 어떤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할 거예요. 저게 시작이에요. 시간 애매하다. 완전 빨리 해야겠네. 여기서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 예를 들 때 선생님이 되게 쉬운 숫자로 해가지고 이 빗변이 예쁘게 나왔는데 안 쉬운 숫자로 한 번만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저 피타고라스 정리 위에 핑크색 식 있지? 그대로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빗변 x죠, 길이가. 이걸 제곱한 게 얘네 둘을 제곱해서 더한 거랑 같다는 거야. 4의 제곱 얼마예요? 16이고 5의 제곱 얼마예요? 25니까 얘네를 더한 게 바로 빗변의 x의 제곱이 된다는 거고, 그럼 x제곱이 뭐가 되냐면 덧셈을 해봅니다. 25 더하기 16 하면 41 맞아요? 그러면 제곱해서 41이래. 일단 이거는 이제 x값 어떻게 구할까? 너희 앞에서 써먹은 개념 생각해야 돼. 제곱? 그렇지. 루트 41 이렇게 써먹으면 되는 거죠. 그건 됐어? 이런 식으로 써먹는단 말이야. 이번에는 이 빗변이 유리수로 나왔어요? 무리수로 나왔어요?
루트 41 무리수지. 무리수로 나왔어요. 이런 문제도 다 빗변이 무리수로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한 것처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제곱해서 더해서 제곱근을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첫 번째, 선생님 이거 좀 밑에 띄워서 쓴다 얘들아. 띄워서 여기 못 쓸 거예요.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귀찮으니까 그냥 피타고라스 이용이라고 할게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데, 이 빗변의 길이는 유리수로 안 나올 거라고.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낼 거니까 무리수로 나올 거라고요. 그럼 저 빗변의 길이가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노잼이니까 선생님이 빗변의 길이 하나 그냥 만들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루트 B라고 쓴 거예요. A는 이제 어디다 쓸 거거든. 그래서 루트 B라고 썼어요. 이렇게 빗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해주시고요. 이제 관건이 뭐냐면 얘를 수직선에 떨굴 거야, 저 빗변을. 그러니까 빗변이 마치 저 시계에 있는 시계바늘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렇게 움직여, 빗변이 움직여요. 근데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여기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왼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 그 오른쪽, 왼쪽 떨어지는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떨어졌니? 왼쪽으로 떨어졌니? 그러면 여기 시계 바늘이 움직이려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시계의 중심 있잖아요. 바늘이 달려있는 곳. 그게 누가 역할을 하냐면 요 점 있죠. 빗변 끝에 달린 점. 얘가 그 시계 중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는 유리수로 나와 있을 거야. 선생님이 여기다 A를 쓰려고 A를 썼어요. 그럼 이렇게 A라는 이 수에서 시작해서 시계 바늘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저 A를 고정시켜 놓고요. 누가 움직이냐면 빗변 시계바늘이 움직이지. 얘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딱 떨궈진다고 해볼게. 여기 떨궈지면 어느 수직선 위에 어떤 점에 닿지 않겠어? 요 점이 바로 뭐가 될까란 관건이야. 이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럼 이제 얘가 왼쪽으로 이 시계바늘이 움직일 수도 있죠. 이 왼쪽으로 시계바늘 움직이는 선생님 주황색으로 표시할 거고 그림 잘 못 그려요. 왼쪽으로 이렇게 시계바늘이 움직여서 여기 툭 떨어집니다. 수직선에. 그 점이 또 있을 거야. 그 점을 이 A랑 루트 B만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떨궈진 거랑 왼쪽 떨궈진 거. 봐봐요. 일단 너네 시계바늘이 원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반지름이죠. 여기도 반지름이 아니야. 이 핑크부터 이 녹색까지. 반지름 맞죠? 시계바늘 떨어진 거니까 그대로. 그럼 반지름 길이 똑같으니까 이 길이 뭐가 되냐면 루트 B가 되네. 루트 B. 수직선에서 어떤 점이 있어요. 수직선에서 어떤 점이 있을 때 1이라고 쳐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이 점은 뭐가 돼요? 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더해지지. 3이 되지. 이 길이만큼. 왼쪽으로 이만큼 가면은 뭐가 돼요? 빼지지.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시계바늘이 떨어진다면 이 시계 중심 A에서 이 반지름 루트 B였어요. 빗변 루트 B. 이만큼 커지고, 그럼 얘가 이제 왼쪽으로 떨어진다고 해볼게요. 이 시계 바늘이 이 길이랑 똑같죠? 여기도 루트 B겠지. 근데 이제 왼쪽으로 갔으니까 수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질 거예요. A부터 이 길이만큼 작아질 거야. 루트 B만큼 작아져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떨어졌나 왼쪽으로 떨어졌나를 잘 보고 기준이 되는 애에서 플러스를 할지 마이너스를 할지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빗변 길이를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이 되는 수 있지. 빗변 끝에 있는 수. 이 시계 중심. 그러면 이제 이 빗변이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오른쪽. 그러니까 이 수직선이 찍힌 거. 찍힌 게 오른쪽이면 시계바늘이 찍힌 점이 A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기준수 A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뭐라고 표현해주면 되냐면 A 더하기 기준수 더하기 빗변 길이 기준수 더하기 빗변 길이 찍힌 점이 기준수보다 왼쪽에 있으면요 기준수 A 빼기 빗변 길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수직선 위에 표현한 건 끝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다소 낯선 개념이야 너희한테. 그동안 이렇게 표현한 적이 어딨어요 수직선에. 완전 처음이잖아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 문제만 같이 풀고 마무리 해줄게요 오늘. 이거 쓰고 있을 동안 하나 그릴게요. 잘못 찍 일부러 이렇게 직각삼각형 2개 있는 걸로 했는데 얘네가 좀 작네? 얘네가 좀 작아요. 일단 11번인데 31쪽에 11번입니다. 같이 봐야 돼. 31쪽에 11번. 여기서 화살표에서 이게 찍혀 있거든 수직선에. 왼쪽 빨간색 직각삼각형 찍힌 거 점 P고요. 오른쪽 파란색 삼각형에서 찍힌 거 점 Q예요. 얘네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요거 좀 같이 해볼게요. 일단 삼각형이 종류가 2개니까 얘네 빗변 길이가 다를 거야. 그 다른 빗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해줄 거거든요. 자, 여기 길이 직각을 낀 두 변을 확인해보자. 이 길이 얼마예요? BC 길이 1이고요. 맞죠? 그리고 AB 길이 한번 찾아볼래요? AB 길이 뭐가 되는지? 모는 몇 칸 올라갔어? 3칸 올라갔으니까 3이지. 한 칸에 1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길이가. 그럼 얘들아 3이랑 1이니까 이제 빗변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구할 거야. 3제곱하고 1제곱 더하면 어떻게 돼요? 3제곱 10이지. 10의 제곱근을 구하면 되잖아. 양의 제곱근. 빗변의 길이 루트 10입니다. 그럼 이제 루트 10이라고 해서 이제 빗변 길이 구했고, 두 번째가 찍힌 점, 기준이 되는 수를 볼게요. 이 찍힌 점은 무조건 빗변 끝에 찍힌 점이고, 이 빗변이 시계바늘이야. 빗변 끝에 찍힌 점을 볼게요. 누구냐면 3이죠. 이 3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떨어졌는지 왼쪽에 떨어졌는지 볼 거야. 그 움직인 이 화살표를 보시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왼쪽으로 떨어졌어요. 왼쪽으로 떨어진 거 보이니? 화살표? 이렇게 왼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왼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3에서 이 빗변의 길이만큼 빼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점 P인데 점 P에 대응하는 수는 바로 이렇게 돼요. 대응하는 수 쓸 때 얘들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또는 이제 P하고 땡땡하고 적으셔도 돼요. 3에서 기준수에서 이 길이도 시계바늘 길이니까 루트 10이지. 루트 10만큼 왼쪽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 P에 대응하는 수는 3 빼기 루트 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럼 옆에 있는 직각삼각형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 옆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길이 좀 보자. 여기가 직각이고 얘들아 FE 길이 얼마야? FE 길이 2고요. DE 길이 얼마예요? DE 길이
저 그림에 더 정확합니다. 몇 칸 올라갔지 위로? 한 칸 올라갔네. 보여요? 모는 한 칸 올라간 거? D 길이 한 칸이니까 1이지. 그럼 얘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해볼게요. 2제곱하고 1제곱 더해볼래? 5지. 그러면 이제 이 빗변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루트 5가 돼요. 루트 5. 그럼 이제 루트 5라고 빗변 길이 찾았고, 두 번째 기준수를 찾는데 이제 움직일 거야 시계바늘이.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기준수가 빗변 끝에 달린 점이라 했어요. 여기 5를 기준으로 움직이고요. 5를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떨어졌어요? 오른쪽으로 떨어졌어요? 봐봐, 그림 봐봐. 오른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 찍힌 애가 Q가 되고, 그럼 Q에 대응하는 수는 기준수 5보다 빗변 길이만큼 큽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수직선에 오른쪽에 있으면 수가 더 커지잖아? 이 길이 루트 5만큼 커집니다.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나타내면 바로 점 Q에 대응하는 수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여기 파트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만큼 연습을 충분히 해야 돼요. 이 파트는 연습 안 하면 뭐가요? 5 더하기 루트 5. 근데 5가 어딨어? 여기 있잖아, 기준수. Q에서 응. 기준수 그 5까지 간 거예요? 5에서 Q까지 간 거야. 5에서 Q까지가 아니라 5에서 이 길이가 루트 5잖아요? 이 길이 루트 5일 거 아니야? 루트 5만큼 커진 거예요. 그 5에서 Q까지 5에서 Q까지? 5에서 Q까지 길이가 루트 5잖아. 나 여기 찍힌 수가 몇이냐 이거를 찾는 거거든 지금. 봐봐요. 아까 했던 거랑 생각해봐. 1이야. 1에서 3만큼 커지면 여기 있는 수는 뭐가 돼요? 그걸 어떻게 구해? 1에서 3만큼 커졌다라고 해서 더해주지 않아? 이렇게?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 길이가 루트 5죠. 여기 길이도 루트 5죠. 5에서 루트 5만큼 커진 거야. 그래서 더하기로 나타낸 거야. 근데 이 둘은 종류가 달라서 더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표현을 하는 거야. 더 이상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수보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잘 보라고 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빗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벌써 몇 시야?